안녕하세요. 저는 금융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웰스에드의 김영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하반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세액공제 상품, 그 중에서도 연금계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말정산 할 때마다 연금계좌 꼭 가입해라. 네. 이게 제일 크다. 네, 세액공제 맞아요. 크다. 네. 이렇게 하는데 사실 계속 해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떤 상품인가요?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게 좀 많았어요. 소득공제 상품도 있고 세액공제 상품도 있었는데 이제 진짜 많이 없어진 거 아시죠? 그죠? 거의 없어요. 그나마 유일하게 공제를 해주는 상품 중에 좀 크게 환급받을 수 있는 게 연금저축계좌예요. 이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시면 가입한 금액에 연봉에 따라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상품입니다. 근데 이게 연금저축계좌도 있고 뭐 네. 퇴직연금계좌 무슨 IRP 진짜 되게 뭐 어렵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퇴직연금은 어차피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가입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마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연금저축계좌하고 IRP예요. IRP. 자, 그런데 이 연금저축펀드하고 IRP를 합쳐서 작년에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 원까지 늘려줬습니다. 이거 엄청난 거예요. 자, 그래서 일단 연봉 기준으로 5,500만 원 미만은 더 많이 환급을 해주고요. 5,500만 원 연봉이 넘어가시는 분은 환급을 13.2%밖에는 안 해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낸 금액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% 활용하시는 게 유리하거든요. 자, 그런데 IRP는요, 이렇게 소득이 있는 분들만 사실 가입이 가능하고요.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둘 중에 뭘 먼저 해야 될까요? 여쭤보시면 저는 연금저축계좌부터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근데 이 연금저축계좌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연금저축보험, 연금저축신탁, 연금저축펀드. 그래 헷갈리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연금저축계좌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연금저축보험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. 확실히 요즘에 투자의 바람이 좀 불었잖아요. 그다음에 수익을 되게 높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요즘은 연금저축계좌 그러면 젊은 층들은 다들 연금저축펀드로 인식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그 펀드를 가장 먼저 가입해라. 그죠? 연금저축계좌. 뭐 사람에 따라 성향에 따라 틀린 분들도 있으니까. 왜냐면 연금저축펀드라는 거는 가입을 만약에 제가 계좌를 오픈했어요.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투자 상품을 정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자 수익이 아니거든요. 이제 공시이율, 이율에 따라 정해지는 거 보다 보니까 나는 펀드는 모르겠고 투자 잘 모르겠어. 나 그냥 편한 거 할래.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를 안전하게 이제 그냥 많이 가입하시죠. 중도 해지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해서 그렇죠. 가입을 네. 안 하는 그런 네. 경우가 많잖아요. 맞습니다. 왜냐면 연금저축계좌나 IRP를 왜 세액공제 혜택을 주냐면 노후의 연금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장려를 한 거예요. 그러면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입을 해야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내가 목돈이 필요하다고 중간에 확 해지해버리면 이게 안 쌓이잖아요. 노후 자금이. 그래서 일부러 이제 어떻게 보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중도 해지가 안 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서도 연금저축계좌는 IRP에 비해서 중도 해지는 가능해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다? 중도 해지할 때 기타 소득세 너무 세다. 해지 가산세. 16.5%를 내시고 나오셔야 돼요. 자, 그런데 이게 또 불리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연봉에 따라서 어떤 분은 16.5% 환급받고 어떤 분은 13.2% 환급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만약에 연봉이 높은 분이 환급은 13.2를 받았는데 내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해버렸네? 그럼 해지 가산세 16.5% 내시고 나오셔야 돼.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그래서 해지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해지를 할 생각으로 가입하시면 안 돼요. 거기에다가 13.2나 16.5% 환급받을 때는 원금에 대해서 환급받는 거잖아요. 맞잖아. 내가 낸 원금에 대해서 환급받지만 이 기타소득세 해지 가산세는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해서 해지 가산세를 내셔야 돼요. 얼마나 많이 납부하시는지 이거 당해보지 않으시면 몰라요. 저율 분리과세? 네. 그걸 활용하면 좀 더 좋다고 하는데 네, 그건 또 맞습니다. 어떤 건가요? 이게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줬잖아요. 그럼 나라에서는 받을 세금을 사실은 지금 안 뗀 거잖아요. 자,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. 이게 이제 연금소득세라고 해요. 자, 근데 연금소득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건 아니고요. 이제 70세 미만에 5.5, 그 다음에 70세가 넘어가면 4.4, 80이 넘어가면 3.3 이런 식으로 낮은 세금으로 연금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. 근데 여기도 또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.
이게 받는 연금 금액이 연간 1,200만 원 한도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계산을 하셔야 돼요. 그죠? 풋 나온다. 이게 쉽지는 않아요. 왜냐면 한 뭐 120만 원 정도 연금을 받게 계산을 만약에 했다고 치면요. 이게 1,200만 원을 넘어가면 이게 종합소득이 합산이 돼버려요. 그 연금소득세 저율과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거든요. 근데 고객분들, 가입하신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에이 그래 내가 운이 없어서 요번에 1,200인데 아유 100만 원 넘었네. 100만 원만 종합소득세 내면 되겠네.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. 1,200을 넘어가면 그 모든 금액이 종합소득 합산됩니다. 연금계좌 네. 가입할 때 네. 주의해야 될 점. 자, 연금저축 만약에 펀드로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률은 본인이 관리하셔야 돼요. 그냥 채권이나 예금 같은 데 넣어버리고 뭐 1%, 2%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. 환급 받는 것만 생각해서 연말정산만 받으면 돼 라고 하기에는 이 금액이 또 얼마나 큽니까? 시간이 지나면 쌓이는 금액도 큰데. 근데 지금 물가가 4%씩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관리하고 있는 연금저축펀드랑 IRP가 그냥 뭐 1, 2%로 관리되고 있다? 이거는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계속 마이너스 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연금저축계좌라든지 IRP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옵션들을 좀 준비를 해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TDF 같이 뭐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는데 뭐 은퇴하는 나이에 맞춰서 이제 그 위험 자산하고 안전 자산을 좀 배분해서 안전하게 대신 운용을 해주는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내가 도저히 펀드를 고를 자신이 없다.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 같은 거 활용하셔서 저는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일단은 연금저축계좌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 너무 낮아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자체가 없으면 환급이 의미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굳이 세액공제 상품을 가입해야 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연금저축이나 IRP는요. 이게 당장의 세액공제 상품이 혜택은 있지만 이게 주목적은 아닙니다. 노후에 은퇴 이후에 내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납부 금액을 좀 높여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. 지금 요즘에 직장인분들도 재테크 되게 관심 많아지셨어요. 그리고 또 그 관심 많아지신 것 중에 배당 나오는 거, 그죠? 뭐 그다음에 뭐 이자라든지 이런 것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연금저축계좌라든지 IRP에다가 이렇게 배당이 많이 나오는 상품들을 넣어 놓으시면요. 이자 소득세를 떼지 않잖아요. 이걸 과세 이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.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뗄 세금을 떼지 않고 그리고 이런 건 세금을 안 떼니까 뭐 건보료나 종합소득세에서도 좀 자유롭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복리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. 투자 수익이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이제 저율과세 혜택을 받던지, 그죠? 그리고 또 이게 세액공제 받은 것만 연금소득세를 내는 거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품은요, 이 연금소득세 아예 안 냅니다. 오해하시는 게 이제 세액공제 상품 한도를 그래도 900으로 늘려놨잖아요. 그러니까 아유 누가 연간 900만 원까지 저축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유가 되시고 뭐 내가 연봉이 너무 높아 그러면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서 추가로 납부 가능하세요. 최대 1,800만 원까지 가능하신데 그래서 만약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이 금액은요 중도인출도 자유로워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소득세 낼 필요가 없습니다. 비과세로 운용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꼭 세액공제만 보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지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좀 반가운 소식은 이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을 보니까 연금소득세 이 분리과세 한도도 1,200에서 1,500으로 늘려줬더라고요. 자, 그런데 이것도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. 왜?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 가을에 국회가 통과되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